우리가 역발상 전략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그 지주 재료 나온 거 해석 좀 해달라고. 그 해석해서 뭐 하세요? 설명 못 알아들으세요? 이제 오늘 다 100%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가격이 115일 전, 135일 전 가격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 안 망한다고 그랬죠. 안 망한데 배팅해라. 2만원, 22,000원. 이거 지금 현재 오늘 저점에서 거의 70% 올렸습니다. 단기간에. 떨어진 거에 반이 37,000원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 메리츠 금융지주 그 스케줄 딱 표가 나와 있거든요. 거래 정지당하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되고, 내년이에요, 내년. 그래서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공포, 다른 공포 갑니다. 이거 미리 다 남은 물량 다 파요. 그리고 롯데 지주 갑니다. 오히려 다른 공포. 수익금은 롯데 리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포 때 사세요. 그 기업이 안 망하면 그때가 항상 싸게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탐욕, 이런 내용이 나올지 알았습니까? 지네들 살아남을래니까 뭐 주주환원 해갖고 아주 그냥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아주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뉴스 나온다면서 하면 뭐예요? 이제는 실전 매매에서는 한 10%나 20% 뛰기밖에 안 돼서 오히려 다른 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보세요. 이것도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에서는 로보티즈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죠. 7월 4일. 다른 거는 10월 13일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뭐 70%까지 팔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로버로브나 뭐 이것도 그래프가 똑같은 게 돼 있네요. 로버로브나 로보티스나 아니면 뭐 하이스트리나 이런 걸로 이동하는 로보스타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똑같이 올려놨네요. 이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옴시티를 텁하게 합니다. 요새 어떤 분이 어떤 유튜브를 보라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네옴시티 사기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왜 보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왜 보세요? 아니 그래요. 그분이 이론적으로 뭐 맞다고 쳐요. 근데 그럼 미쳤다고 그 왕세자가 그 돈 힘들어갖고 우리나라 옵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번 보세요. 국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거 실패한다, 뭐 사기다, 이런 얘기 왜 들으십니까? 그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도 이게 사기라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팀 끌고 제2의 자기 그 승부를 걸면서 차기 대권을 해서 미쳤다고 싸우디 갑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만 보세요. 그 정책 방향성이 안 될 거다, 뭐 할 거다, 그 뭐랄까요, 고춧가루 뿌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실전 매매할 때 노이즈만 됩니다. 네옴시티 관련되거나 앞으로 대규모 수주해 올 겁니다. 2023년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 국군 들어와요. 중동에 제2의 붐이 들어오든지 다 OC입니다. 여러분들 현대건설 기계 보세요. 헐 아닙니까? 단기간에 더블 갔어요. 그런 에너지가 왜 나올까요? 이제 전 세계가 SOC로 가는 겁니다. 굴삭기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기간에 부산산업이 왜 급등했을까요? CS윈드가 왜 급등했어요? 재료 노출 때 내가 오히려 팔으라고 그랬죠. 이거는 2030년 동안 해먹을 겁니다.
1기 사업이 2025년에 끝납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갈지 몰라요. 대충 예측이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현대로템, 현대건설. 마치 이거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60년대에서 이나마 산 건 저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론가나 정치가들 보면 그 경부 고속도로 다 막았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경부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요. 포스코를 만들어서 현대차가 있었고 거기서 철을 만들어 갖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건물도 만들 수 있고 저는 우리나라 이 포스코가 우리나라 2060년에서 현재까지 만든 하나의 중심 회사라고 봅니다.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이 기업들이 주도할 겁니다. 현대로템, 화학석유,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순서에 의해서 제2의 중동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한전 부지의 터파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하와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특수건설이니 하이스트리니 이런 것들만 3년간 하시자고요.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이 재료가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매수는 다시 부산산업한거 다시 껴놓고요. KT 썸마린 신공항 관련돼서요. 내일 이제 운명의 날입니다. 이게 이벤트 드라이브니에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건설 쪽, 건자재 쪽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직선으로.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로 돼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 목표는 앞으로 2025년까지 현대건설 10만원까지 가나 보자고요. 현대로템이 먼저 가나 현대건설이 먼저 가나. 그래서 먼저 해외건설 플랜트가 있는 기업부터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GS건설이 아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GS건설도요. 어느 갑자기 메리츠 금융 지주같이 될 겁니다. 이것도요. 얘네도 순서가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건설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PF 지금 노출된 재료 갖고 분석하지 마세요. 앞으로 새로운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저것 갖고 분석하자고요. GS건설도 해외 수주 플랜트에 분명히 낄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얘는 35,000원. 간단히 예를 들어서 49,500원에서 28,000원까지 반토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폭의 반이 얼마 돼야 돼요? 70%. 35,000원과 45,000원에서 물량 늘리기. 2만원과 25,000원에선 사 모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얘는 언제 먼저 갈 건데 아파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순서가 철도, 그 다음에 신공항, 중국보다 저 중동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코롱글로벌이나 히림 다시 하자고 그랬죠. 눌림목에. 요게 이제 시차입니다. 우리가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자마자 빨리 가는 거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차를 이용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로닉. 이번에 찍어드린 종목입니다. 자화전자. 아직 매도 타임이 안 왔어요. 한전기술은 75,000원 선거 놓고요. 그 다음에 LX 일렉트로닉은 저기 8월 24일 고점 돌파할 때 그 각도 나올 때 때립니다. 다들 종목이 다 건설, 건자재, 수소, 인프라, 전력설비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 종목들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가고 제일 먼저 가갖고 헐한 게 이제 현대건설 기계 같은 거는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왜 지금 보여요? 지금 보지 마세요. 괜히 엮입니다. 괜히 엮인다고요. 이 각도에 엮인다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지 마. 어떤 거 다음 타자. 현대건설 기계 다음 타자 눌림목대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스트를 한다든지 LS 일렉트로닉도 이거 다음 타자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을 전략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3월 달까지는요 지수 보지 마세요. 그냥 지수는 2400과 2500 갇혀 있다가 삼성전자가 63,000원 돌파하면 그때쯤 다시 뭐 100포인트 더 볼까? 그래서 아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번 주는 그냥 박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313.5, 315.5. 그런데 315.5 돌파합니다. 저는 320도 구경할 거로 보는데 그거는 삼성전자 땡기는 날인데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가줘야죠.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 추수감사절 전에 바닥 만들고 땡기나.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1,000원에서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시면 맥이 좀 끊겼어요. 맥이 좀 끊긴 거를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14일부터요. 그러니까 CPI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급등 때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랬죠. 가장 좋아 보일 때 62,000원 3,000원대 50% 팔아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겁니다. 왜? 뭐 2, 3,000원 밖에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실제는 거기서 또 한 2,000원을 뺐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 보시면 저 11일날 290만 주 사주고 나서는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그런데 9월 30일부터는 지금 계속 매수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2조가 넘었다가 조금 줄어요. 지금 1조 9천억입니다. 단기간에는 소폭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 300만 주 들어오는 날이 있겠죠. 그날 땡기는 날입니다. 그날 62,500원 돌파한다. 그날이 언젠데? 언젠가 하겠죠. 요번 주 뭐 목요일 날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반드시 할 겁니다. 또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수학 공부하면서 벡터 공부하면서 N소리 먼저 땡겨야 될 거다. 그거를 이 그림 아침 방송 못 들으신 분은 수학 공부 자료 올려드리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작동하나 아침에 위치에너지 벡터 종합주가 지수 상대 비교한 20개를 같이 안 합니다. 얘네들 어떤 건 땡기고 어떤 건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대비 종합주가 지수 11월 9일 10일 종합주가 지수 보면 2420 2400 살짝 깨 그 다음에 2490 2500 그리고 6일째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2450을 돌파하는 날 치고 나갈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 62,000 하루에 1,000원이나 1,500원 올리는 날일 겁니다. 그때 이게 맥점이에요. 11월 9일이 317. 요 17이 돌파돼야 돼요. 오늘은 315.5 또 저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3.5에 사라 315.5 청산 중간값이 314.5니까 1포인트 1.5에 챙기고 다시 사는데 바로 땡길지 315.5 아니면 313.5와 314.5에서 여러 번 장난칠지 그거는 매매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 이제 중요하죠. 11월 17일 11월 17일이 317.85인데 SK하이닉스 박살낸 날입니다. 82,000원까지요. 오늘 밤에 이제 여기 쌍바닥 찍고 11,200으로 돌았으면 이제
이제 삼성전자 매수 들어올 겁니다. 삼성전자는 3,000원을 4등분하는 좁은 잔폭입니다. 엔솔이 중심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동안 주도주 2차전지, 삼성, SDI, 엔솔 요게 온 이제 60만원 가는 속도가 앞으로 지수 속도를 결정을 할 거라고 아침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오파 실수다 그런데 개뿔이라고 전 표현합니다. 82,000원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제 크게 먹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크게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1등과 엔솔과 현대 기아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는데 금년 다 갑니다. 금년 다 가요. 그래서 요런 시가상위 종목들보다 중저가 옐로칩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정부 정책 방향성, SOC, 중동,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쪽 관련된 머니게임 종목들입니다. 뭐 서전, 기전, 이것도 이제 다음 타자로 여러분들한테 일진전기, 서전, 기전, 이제 중저가 옐로칩에서 우리가 순환형 매매로 하이스트 같이 찍어드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꾼들의 종목들, 어저께는 일진 파워나 사라고 그랬습니다. 일진 파워. 그래서 중저가 옐로칩의 종목장입니다. 지수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전에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아직 온 거가 있고 아직 안 온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메리츠 금융지주는 다 팔아라. 그리고 롯데지주나 다른 걸로 가라. 그리고 건설 LX 일렉트로닉 6만원 돌파하면 때린다. 오늘은 로보티즈나 때려라. 요렇게 각각 종목마다 요건 냅둬, 요거는 지금도 사, 요거는 때려, 위치 에너지 갖고 중저가 옐로칩 중심으로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장이 3월 말까지 종목장이 계속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2400과 2500 사이에서 거의 한 달 박스인지 석 달 박스인지는 15일 미국 금리 결정 이후에 데이터를 볼 겁니다. 그때 10년짜리 국채, 원달러 뭐 등등등등요. 그리고 그전에는 중저가 옐로칩,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집중하여 보시죠. 네, 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다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시에 뵙죠.